안녕하십니까? 네, 3분기 실적이 계속 실적 좋은 종목들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는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4분기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난해 4분기가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올해 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 실적, 하반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대거 발굴할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도부터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좀 속속여왔던 좀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걸로 기대가 돼서 전반적으로 일단 올해 2019년도 실적이 상반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 효과 이것까지 보게 된다면 내년도 주가 상승은 낙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지수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 EP였는데 HDC라는 말이 앞에 붙었네요. 이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러니까 뭐 산업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이고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그러면 같은 현대, 범현대가의 이제 현대 기아차 때문에 그렇죠. 현대 기아차가 연비 절감을 위해서는 일단 자동차를 경량화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그 강철로 들어가는 부분은 뭐 중요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강철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근데 위에 이제 자동차를 그 씌우는 그쪽 분야는 좀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쪽 시장이 크게 확대될 걸로 이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자동차 쪽 분야가 국내 자동차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좀 살아나고 있죠.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세이드라는 이제 SUV가 정신 못 차렸어요. 현대차가 이게 세단에 이 벤츠하고 BMW하고 감히 경쟁한답시고 세단 위주로 너무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적 트렌드인 SUV를 놓쳤죠. 그래서 뒤늦게 그나마 다행히 펠리세이드 지금 뭐 대박을 쳤고 뭐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수출이 좀 본격화되면 또 공장 가동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11월 말서부터는 제네시스 쪽에 이제 SUV가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쪽 현대 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수혜도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제품을 보면은 뭐 PO 사업이 있고 PS 사업이 있고 플라스틱의 종류입니다.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제 이름이고 건자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PO 사업은 자동차 쪽, 전기전자 산업 부분 뭐 이런 쪽이 좀 들어가고요. PS는 건자재 쪽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고 건자재 사업은 소방 배관, 바닥 난방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드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산업용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소비재용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식료품 그쪽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매출액은 큰 변화 없이 계속 그냥 동일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러다가 지난해 2018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2019년도에 들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전환을 했죠. 상승 전환했죠. 한번 뜯어봐야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익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고 하죠. 자,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주차 들어볼까요? 주가 흐름 보십시오. 뚝뚝 떨어졌죠. 다시 한번 볼게요. 2016년도 영업이익률 8%를 기점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떨어졌잖아요. 자, 보십시오. 2017년도부터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죠. 지금 이 위치인데 실적이 대폭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는 아직 안 올랐죠. 이게 저점이고 지금 현재 주가입니다. 원래 2017년도 주가, 정상적인 주가, 실적이 떨어지기 전에는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8,300원 정도 되는 주가가 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4,000원 떨어졌다가 4,500원, 네, 500원 회복했습니다. 가야 될 길이 멀죠. 가야 될 길이 멀죠. 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화면이 좀 가려져서 좀 키우겠습니다. 네, 다 보시죠. 올해 이제 지난해 1, 2, 3, 4분기가 있고요. 올해 1, 2, 3분기가 있는데 지난해 4분기 때 큰 폭의 이익 적자가 한 번 있었고요. 이때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우리가 실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일단 알아야지 그 원인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이렇게 크게 적자를 맞았던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국제 유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플라스틱이 이제 유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재고 자산의 가치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분석을 하는데 이미 사둔 창고에다가 모아둔 재고 자산을 평가하는데 갑자기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 재고 자산의 가치가 같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현금 유출에 따른 그 적자가 아니라 장부상의 적자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이 돼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유가가 다시 회복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유했던 재고 자산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다시 증가하는, 이익이 다시 회복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보면은 매출액은 뭐 큰 흐름이 없어요. 오히려 2분기 때는 마이너스 9%가 났고 3분기 때는 마이너스 10%의 성장률이 좀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역성장했다는 얘기고 반면에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분기 때 21%, 2분기 때 38%, 3분기 때는 19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한번 이렇게 하락한 거잖아요.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는 어렵겠죠. 제가 볼 때. 더구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는데 최근에 약간 완화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가 하락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 4,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럼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되겠죠. 즉 2019년도는 4분기까지 다 합해도 지난해 실적을 크게 넘어설 걸로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일단 역성장했어요. 근데 이익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57%가 증가를 했네요. 그죠? 보시면은 매출 원가율이 3%, 마이너스 3%로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상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매출 원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감소하면서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건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옆으로 빼두고 조금 크게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주력 사업이 어떤 건지를 볼게요. 매출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잠시만요.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군요. 예,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출 비중이라고 잘못 썼네요. 그냥 비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데가 바로 PO 사업 부분인데 이쪽의 수익성이 가장 높아요.
보시면 영업손익이 전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전체 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게 무려 전년 대비 162%의 이익 성장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익이 크게 회복된 것이 여기네요. 뭐 나머지는 별로였죠. 자, PO 사업 부분에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레깅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쪽 업계에서는. 이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료, 원재료 구매 시기하고 석유 판매 시기 사이에서 가격 변동이 나타나면서 마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미리 사놓은 저가에 사놓은 원재료가 있는데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면서 싸게 산 원재료의 가치가 확 올라간 겁니다. 바로 이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 2, 3, 4분기, 특히 4분기가 적자였죠. 근데 올해 1, 2,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죠. 2분기 때는 2%가 증가를 했고요. 1분기 때는, 2분기 때는 55%가 역성장했는데 3분기 때는 무려 723%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지난해 3분기는 별로였잖아요. 올해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유가의 안정화 때문에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올해 상반기였거든요. 2019년도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이 전년 대비 성장은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4분기 때는 기저 효과에 따른 실적 성장폭이 더 커진다. 일단 3분기만 누적으로 볼게요. 한 30%가 올랐어요. 일단 괜찮죠. 이걸 다 더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4분기까지 실적을 다 더해볼게요. 어느 정도 나오나. 266원인데 자 올해 3분기까지만 더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3분기 실적이 그쵸 3분기 누적이 지난해 4분기 누적 실적을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럼 올해 4분기 실적이 더해지게 된다면은 전년 대비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난해 대비 이 정도 성장이 좀 기대가 돼요. 이게 몇 프로냐면은 250%의 엄청나죠? 뭐 3배 정도 가까이 3배 이상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워낙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지난해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쵸? 2018년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죠. 뚝 떨어졌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전 2017년도 실적으로 회복이 됐죠. 자 보세요. 2017년도가 주당 순이익이 973원이었어요. 자 이 위치죠. 그래서 올해는 다시 실적이 2017년도 수준의 이익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 떨어진 주가가 2017년도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쵸?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치죠. 그럼 다시 여기 가야 되죠. 근데 아직 여기에 있죠. 주가가 여기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겠죠. 보니까 한번 일시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뭐 수급에 의해서 이때 실적이 좋아지니까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이게 25%까지 올라갔네요. 당일날 하루에. 근데 이때 기관들이 들고 있던 기관들이 이때다 그러거든요. 내다 판 겁니다. 이 검은 선이 기관들이 내다 판 거예요. 다시 여기서 삐질삐질 사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수급을 살짝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사는 모습이 보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그래서 지금 저번에 한번 확 25%까지 올라갔을 때 아마 자동 매매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팔렸고 그 다음부터 지금 주가가 매력적이니까 서서히 기관에서 매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연기금도 살짝 사고 그랬네요. 무엇보다도 기관의 물량이 보유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하는 기관보다는 이제 매수하려는 기관들의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겠죠.
좋습니다. 자, PR을 볼까요? 어디까지 떨어지나? 2019년도 실적, 지금 현재 숨어있는 2019년도 4분기까지 추정 실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PR이 무려 4.8로 뚝 떨어집니다. 역대급이죠? 역대급의 저평가죠. PR이 한 9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9까지 올라가면은 뭐 한 수익률 한 8, 90%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9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 요 정도. 아, 이게 화면에선 잘 안 보이던데 제가 정확하게 좀 찍어 보겠습니다. 도형이 여기 있네요. 9. 한 요 정도까지 좀 됐으면 좋겠네요. 크게 좀 켜보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 PR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한 9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수익률 한 7,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보이는데요. 재무한정성 봐야죠. 일단 부채 비율이 100%가 있어요. 80% 미만이면 안정권인데 일단 100%가 있는데 순자금도 있고요. 근데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부채 비율은 위험한 게 이제 단기 부채인데 여기 보니까 단기 부채를 충분히 갚고도 남을 정도의 운전 자금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은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좀 될 것 같네요. 현대 AP, 아 매력적이네요. 저평가된 모습이, 그쵸? 이 정도. 네,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 안에 뭐 주가가 어떻게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기업의 목표 주가가 어딘지를 좀 알려드려도 중간에 주가가 좀 올랐다 떨어졌다가 반복이 되면 거기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가가 움직이는 그 과정은 모두 무시해라. 우리는 목표가에 근접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으면은 뭐 이런 악재 때문에 온갖 소음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이런 악재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막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요. 옛날에 어떤 투자의 대가가 좋은 종목을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다음부터 깊은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을 자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표는, 증거사 대표는 그냥 무협지나 읽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무협지나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의 목표는,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좋은 종목을 싸게 샀으면은 그 다음 뭐 한다? 오를 때까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개념 없이 그냥 기다려라, 이겁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네, 결국 실적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좋은 위치에 있네요.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대현이라는 의류 회사예요. 보통 이제 의류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뭘 만드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현이라는 기업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봐서 볼게요. 네, 여성 그 관련돼서 젊은층 여성의 그 옷을 만듭니다. 브랜드를 보면은 이제 주쿠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듀엘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조의 스핀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CC 컬렉 이런 게 있고, 블루페페, 일단 옷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패션 사이트, 예. 대략적으로 느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비자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런 옷이 팔릴지 안 팔릴지 앞으로.
이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분석을 못합니다. 누가 분석한다? 소비자. 바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가 아니라 차트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대현이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갖고 왔겠죠? 근데 주가 흐름을 볼까요? 월 차트를 보겠습니다. 쭉 빠졌어요. 참 그동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네요. 2017년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 2018년도 역시도 안 좋아졌고 최근에 주가가 살짝 회복했지만 결국은 2018년도보다도 주가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월 차트로 주차트로 보겠습니다. 그쵸, 지금 이 위치에 있죠.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5개를 좀 보여보겠습니다. 타겟층은 23세부터 33세 여성입니다. 판매처는 대도시 중심 백화점, 대리점 약 503개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은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소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업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40년 이상의 패션 의류 브랜드를 운영했던 기업이에요. 그동안에 별놈의 일들이 많았잖아요. IMF도 있었고 근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즉 패션 사업을 제대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IMF 때 대기업들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SS 패션, 삼성 거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망했습니다. 웬만한 의류 회사들을 그때 뭐 어느 정도 그냥 거드름 피우는 대형 의류 회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부동을 났는데 대여는 살아남았습니다. 업력이 대단한 얘기죠.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견조하게 좀 흘렀어요. 1분기 때 5% 증가, 2분기 때 7% 증가, 3분기 때 4% 증가.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은 1분기 때 2%, 2분기 때 33% 증가, 3분기 때 비수기죠. 56%나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여름철은 완전히 비수기잖아요. 여름옷 같은 경우 아까 의류 패션 브랜드를 그 사진을 봤는데 뭐 여름옷 같은 거는 대부분이 없잖아요. 여름에는 보통 뭐 반팔에다 반바지 입고 다니느라고 패션 의류 브랜드가 사실상 엄청난 비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성수기가 되는 거죠. 자, 지난해 4분기를 볼까요? 매출액이 급등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8.3%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8.3%였죠. 올해 4분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겨울옷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가잖아요. 비싸고 고가고 또 겨울철에는 또 새로운 신규 의류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런 실적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일단 올해는 한 6% 올랐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매출액 상승보다 더 높은 16%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분별로 보겠습니다. 브랜드별로 볼게요. 지금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모든 브랜드가 대부분이 아주 고른 좀 위치를 지금 갖고 있죠. 뭐 모조 에스핀이 가장 매출액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주크, 듀엘 같이 요게 이제 세 개가 이제 주력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보면은 모조 에스핀에서 가장 높은 네 성장이 나왔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볼까요? 모조 에스핀이 모조 에스핀이라고 그랬나요? 방금? 네, 모조 에스핀 이게 주크고 네, 이게 모조 에스핀이네요. 여기 예, 이게 모조 에스핀입니다. 굉장히 이쁘네요. 네. 이러한 여성 숙녀복, 이쪽에, 네. 이쪽에 매출이 가장 올랐습니다. 갑자기 주식 투자하는데 여성 옷 보고 힘드시죠?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재는
어떤 음식료다 그러면 음식이 신제품 나왔다. 그러니까 직접 맛을 보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를 판단하면서 주식을 계속 들고 갈지 말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이 사실 이 멋진 옷을 입어서 상대 배우자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뻐하는 옷을 입는 게 맞죠. 근데 남자들을 볼 때 이쁘면 잘 팔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이쁜데요? 어떻습니까? 네, 하나 사주고 싶네요. 사줄 대상이 없네요. 예. 네, 아무튼 사줄 대상이 있으신 분들은 모조 에스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모조 에스핀 쪽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게 13%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듀엘 쪽에서 7% 성장, 주코에서 6% 성장. 괜찮은 성장이 일어났네요. 자, 주당 순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 2, 3분기, 올해 1, 2, 3분기 키높이가 다르죠. 1분기 때는 19%가 증가했고 2분기 때 16%, 3분기 때 43%가 증가를 하면서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21%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올해 4분기 기대가 되네요.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큰 폭으로 넘어섰으면 좋겠네요. 이 성수기 때. 일단 3분기까지는 주당 순이익이 21%나 증가를 하면서 실적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만은 아직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안 일어났죠. 그대로죠, 사실. 2018년도 실적보다 평균값 보니까 한 요 정도 되네요. 2018년도가 평균값이 이 정도예요. 지금 2018년도보다도 20%의 주당 순이익이 일어났는데 주가는 작년에 평균 주가보다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쌀 때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주당 순이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16년도에 확 올라갔잖아요. 애들이 본사가 역삼동에 있었는데 역삼동에 있는 빌딩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는 일회성 이익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지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2016년도 지우고 볼까요? 네,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것들이 껴있으면요, 주당 순이익이 전체 흐름이 왜곡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 대비 한 몇 프로 정도 올랐다? 네, 21% 정도 주당 순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PR이 7.4예요. 성장률 대비 굉장히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성장률 대비. 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은 2019년도 지금 현재 PR이 7.4예요. 한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있는데 6.1로 떨어지게 됩니다. 매력적이죠. 이때 2016년도 이때는 아까 일회성 이익, 부동산 매각에 따른 주당 순이익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요.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부동산 팔아가지고 그 순이익이 살짝 올라간 것들은 이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보면은 역사적 저점입니다. 지금이 역사적 저점이네요.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주가는 안 오른 거 어떻습니까? 다시 이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주가가 언제 이렇게 따라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재무안정성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36%로 양호합니다. 아주 싸네요. 과거에 안 좋았을 때 부채 비율이 92%까지 올라갔는데 점진적으로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차입금이 존재합니다만은 차입금의 이자로 나가는 비용보다 금융소득액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좀 키워볼까요? 네, 유동 비율은 100%가 넘어야지 안전한데 무려 298%입니다. 네. 이것은 단기 부채를 충분히 갖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면은
유상증자, BW, CB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이유는 전혀 안 보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배당 수익률이 3.27%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죠? 요즘 은행 이자 2%도 안 되잖아요. 1.5%밖에 안 돼요. 네, 은행 이자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게 된다면은 뭐 조만간 뭐 겨울 지나고 그러면 이제 배당금 나오겠죠. 배당 투자와 함께 네, 주가 상승도 기대하면서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네요. 어떻습니까? 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 그 다음에 레이언스라는 종목을 살펴볼게요. 레이언스는 의료용 엑스레이 이쪽을 제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치과 치료에 관련된 거. 물론 이제 흉부외과 쪽에 관련된 엑스레이도 존재합니다만은 치과 치료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코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쪽은 수직 계열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예, TFT 이건 뭐 LCD 쪽 디텍터 요런 게 있고요. 12인치부터 뭐 17인치까지 대면적 제품을 만든 게 유리하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뭐 의료용, 동물용, 치과용, 산업용의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고, 네, CMO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잔상이 없는 빠른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은 환자의 피폭으로도 정상인 노이즈가 적어서 아무튼 좋다. 치과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간 또 이게 비싸죠? 연간 실적주를 보시게 된다면은, 자,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야, 어떻게 자로 잰 듯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이 무려 11%입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지금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고령화를 맞아서. 특히 치과 쪽 같은 경우는 고령화 수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고런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볼게요. 화면을 좀 줄여서. 네, 1분기 매출액은 1% 정도 역성장했지만 2분기, 3분기에는 7%, 8%씩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분기까지는 별로였는데 3분기 들어서 다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걸 누적으로 보면은 자, 매출액이 지금 5% 올랐고 영업이익은 일단 0%예요. 일단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느냐? 밑으로 계속 내려가 보시죠. 전반적으로 수출이 전체 매출 비중이 24%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TFT 디텍터에서는 이게 매출액이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이게 CMOS 이쪽 부분 내수에서 매출 비중 31%인데 무려 122%가 증가를 했습니다. 뭔가 이쪽 제품이 국내 쪽에서 수요가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주당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자, 갖고 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는 웬만해서는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뚜렷한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완전히 실패를 했죠.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이 실적 4분기 실적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올해는 4분기 때는 정상적인 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년 대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일단 3분기 누적으로 볼게요. 일단 2% 상승에 그쳤는데, 자, 보시면은 4분기 실적에,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는 20% 정도 성장이 될 걸로 좀 보여주겠습니다. 즉, 성장률 대비 저평가다. 보시면은 PER이 지금 10.7입니다. 이 성장하는 종목에서 PER이 10.77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재무안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주가를 볼게요. 레이언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폭락했죠, 지금 주가가. 왜 그렇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 번 실수했다고. 야, 이거 4분기. 지난해 4분기. 한 번 이렇게 떨어졌다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일회성 실적이에요. 일회성 손실이에요. 다시 올해는 회복이 될 겁니다. 어떻게 회복이 된다? 지난해 실적보다도 20%의 실적 성장이 되는데, 지난해보다도 주가가 아직 안 올랐죠. 주가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죠. 지난해 실적. 여기까지는 가야죠. 사실상 더 올라가야죠. 실적이 더 좋아졌으니까.
여기까진 가야죠. 네. 지금 12,500원입니다. 이건 2만원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잠시만요. 8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10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음악 잠깐 틀어놓고요. Dear moon, my moon, 가까워지지 않아. 전 걸음으로 따라가도 닿지 않는 달처럼. Oh moon, like moon, 왜 사라지지 않아. 뒤돌아등지고 도망쳐봐도 따라오는 저 달처럼. 넌 우연일까. 눈 맞추던 순간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낮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답을 안다. 망설이던데도 아슬아이 거기 너. 다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해졌네요. 네. 일단 레이언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018년도부터 주가가 2만원 정도 형성됐던 주가가 지금 12,000원까지, 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난 게 뭐 지수 하락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때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떨어진 것에 시장 충격 때문에 뭐 아무튼 굉장한 지금 주가 흐름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게 올해 4분기 때는 그렇게까지 떨어질 지금 이유가 없어요.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난해 실적과 최악의 경우, 지난해 실적과 비슷하거나 최악의 경우,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한 20% 정도의 성장이 예고가 된다면은 2018년도 주가보다 도 높아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죠.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솔직히 상식적인 접근이 돼야 되겠잖아요.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이거는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지난해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은데 실적 안 좋았다고 떨어진 주가가 회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절호의 매수 기회죠. 이런 것들이 절호의 매수 기회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급을 좀 더 볼까요? 기관들은 계속 들고 있나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요. 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두려움이 없네요. 네, 앞으로 견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러다 갑자기 밀린 숙제 한꺼번에 확 해버리겠죠.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저평가된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회사가 엄청난 저평가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주가 상승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게 될 경우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실적을 모아서
내년도 2월 말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 기업이 엄청난 저평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겠죠. 매력적입니다. 레이언스. 바로 이제 실적을 깊게 분석하면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지난해 실적 안 좋았던 것을 이용해서 올해는 이것 때문에 떨어진 주가는 결국은 실적이 정상적으로만 나오게 된다면은 실적이 다시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 이런 전략이 나오겠죠. 에이스 침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 침대는 뭐 하는 회사인지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과거에 이제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죠. 마케팅 효과가 좋았습니다. 뭐 그 당시 침대는 선진국 가구에 비해서는 엉망이었는데 아무튼 그 광고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실제 일어난 얘기인데, 그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다음 항목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번 전화기, 2번 텔레비전. 그러니까 가구가 아닌 거, 막 소파, 뭐 어쩌다가 소파, 장롱, 뭐 여러 가지 뭐 가구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전화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침대가 나왔어요. 당연히 전화기가 가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그 광고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라고 TV에서 했으니까 그 침대라고 써냈던 그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게 생각나네요. 자, S침대 보면은 매출액이 연평균 8%의 견조한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영업이익도 연평균 10%씩 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매출액은 1분기 때 14%, 2분기 때 20%, 3분기 때 14%씩 올랐습니다. 외형 성장이 아주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좋아졌네요. 12% 증가했고 2분기 때 14%, 3분기 때 39%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16%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을 2% 정도 감소를 시키면서 높은 이익 성장이 일어났죠. 보니까 매출 원가가 전체 매출액 대비 42%밖에 안 되는 걸 보면은 이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나오는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비용보다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조금만이라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인건비, 그러니까 고정비 감소 효과에 의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부문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침대 쪽이 전체 매출 비중 93% 차지하고 있고, 가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구 같은 건 침대 옆에다가 놓는 뭐 협탁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일단 침대 쪽에서 매출액이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쪽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쌓아두지 않고요. 에이스 스퀘어, 얘들이 이제 에이스 스퀘어라는 그 매장이죠. 얘들이 이제 직판 매장입니다. 직접 판매요. 이쪽하고 에이스 에비뉴라는 곳에 출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적인 출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한 7곳이 추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출 성장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현재 시가 배당률이 2.9%입니다. 매력적이죠. 아까 레이언스였나요? 대연이 3.7% 배당 수익률을, 지금 이제 하반기에 와 있으니까 이제 배당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2.9% 괜찮습니다. 거의 3%네요. 주당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2분기 때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일단 1분기 때는 주당 순이익이 24%가 증가했고 2분기 때는 76%, 3분기 때는 55%가 되면서 이거 지난해 실적 4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다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지난해 4분기 누적이 2,587원인데 올해 3분기까지만 봐도 2,900원 넘어섰네요. 4분기 실적 더해지면은 뭐 이미 끝난 거네요. 이 기업은
지난해 대비 올해 실적은 무조건 좋아진다. 따라서 주가 상승은 당연히 예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분기까지 누적으로만 봐도 54%예요. 좋네요.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약 50%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 5년 동안에 있었던 전체 주당 순이익을 큰 폭으로 넘어서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PER을 보게 된다면 지금 PER이 13이에요.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뚝 떨어집니다. 역대급 저평가네요. 이것도. 제가 이런 것만 골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유독 이런 종목들만 제가 골라와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골라왔다? 네, 여기 보시면은 상장 기업들 모든 3분기 실적을 모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 오른쪽에 빨간색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지금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 실적이 좋아진 기업 중에서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종목들만 일단 선정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저께 사실 10시간을 잤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실적 발표하는 거 지금 분석하느라고 어제는 좀 잠을 좀 푹 잤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갖고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가장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보통 그래요. 좋은 종목들은 많아요. 하나 좋은 종목 가지고는 성공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떤 종목? 가장 좋은 종목. 근데 여기서 가장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제일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종목 수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요? 비교할 만한 대상을. 네, 전 종목입니다. 전 종목과 비교했을 때 최우수 상위 그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죠. 그나마 그런 종목에다 투자했는데도 중간에 갑자기 실적이 좀 빠지면서 실패하는 종목도 생겨요. 허나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한 20, 30개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좀 빠지는 종목은 몇 개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실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는 거죠. 인트로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분석을 100% 다 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제가 조사를 하느라고. 인트로조는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는 회사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동안 매출 성장이 쭉 되다가 지난해 매출액이 약간 좀 둔화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들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대예요. 네, 이거 완전 우량주네요. 지난해 22%의 매출, 영업이익률이 올해 3분기까지는 24%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줄여서. 네, 매출 보시면은 올해 1분기 때는 8% 성장, 2분기 때 6% 성장, 3분기 들어서는 41%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여기서 확 올라갔네요. 영업이익도 81%가 증가했어요. 3분기 때. 그래서 원래 1, 2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은 약간 역성장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3분기 때는 좋아진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를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기 누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매출액은 1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있고 해외 시장이 있는데 해외 수출 비중이 더 높아요. 이 기업은 67%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무려 21%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지난해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고, 국내도 11%씩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흐름이 보면은 2분기까지 좋아졌다가 3분기, 4분기 안 좋아졌죠. 근데 지금 올해 1, 2, 3분기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4분기가 기대가 되네요. 올해 4분기 정상적인 주당 순이익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난해 4분기 대비 훨씬 좋아지는 거죠. 이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시장에서는요, 이 표면적인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가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다? 지난해보다 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해요? 지난해 대비 주가가 올라야죠. 그쵸?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게 본질적으로 태생 자체가, 주식시장은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태생이 됐다?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고평가되기도 하고 주가가 저평가되기도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지금 주가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도 다시 실적을 따라 쫓아 올라와야 되겠죠. 자, 일단 누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3분기까지 17% 증가했는데 4분기 실적이 요거,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 여기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더 큰 100% 이상의 주당 이익이 잡히겠죠, 4분기 때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더해지게 된다면 이게 뭐 거의 한 25%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연간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전년 대비 약 33%의 주당 순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2017년도 수준하고 비슷하죠. 2016년도하고. 자, 여기서 한번 딱 빠진 거잖아요.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럼 주가 역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면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되게 되겠죠. 그럼 주가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로죠. 2018년도 주가가 이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2017년도도 이 정도.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 고점과 저점 보면 한 요 정도 위치인데 지금 주가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주가가 어디로 가야 된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이 사이 한 요 정도는 가야 되겠죠? 요 정도?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여러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급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가 상승이 일어나겠지만은 지금은 뭐다? 지난해 실적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 주가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시게 된다면 PER을 볼게요. 지금 PER이 여기 있습니다. 20.8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죠.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숨어있는 PER은 15.7로 떨어지게 되겠죠. 20까지만 올라가도 3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네요. 한 PR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주가 상승은 뭐 기대가 됩니다. 수급을 살짝 살펴보면은 완만하게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네요. 기관 투자자들 사는 걸 볼까요? 보시면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있는데 뭐 연기금에서 열심히 사네요. 이 기업을 연기금에서 열심히 사고 뭐 매수한 게 초입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네요. 여기서 그쵸?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낮아졌다 뭐 이러면서 계속 지지고 볶으면서 가겠죠. 예. 인터로조입니다.